안녕하세요, 오카입니다. 네, 우리 오늘 2주 만에 만나서 네. 촬영을 해요. 지난번에는 손절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눠서 영상으로 이제 업로드가 됐죠. 손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네, 주제는 안전기지입니다. 안전기지. 안전기지. 네, 선생님들 네. 안전기지 우리는 좀 익숙하게 쓰는 단어라서 서로 이제 설명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전기지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? 네. 네. 우리 유 선생님이 또 훌륭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라 네, 훌륭해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네, 훌륭하라고 하니까 되게 부담스러운데. 네, 안전기지라는 용어는 대상관계 이론 그리고 애착 이론에서 사용하는 단어여서 조금 어렵고 생소하고 좀 어색한 단어인데 제가 생각할 때 안전기지를 편안한 용어로 바꾼다면 비빌 언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그럼 쉴 곳이 필요하잖아요.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곳. 그런 곳이 안전기지, 비빌 언덕이다. 이렇게 네.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쉽게 설명을 해주셨네요. 네, 비빌 언덕이라고 네. 하니까 좀 와닿네요. 비빌 선생님은 언덕. 좀 어떻게 설명하실 것 같아요? 안전기지. 저희 어린 시절 생각해봤을 때 아지트. 아지트. 네, 안전기지는 아지트다. 네.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네. 왜 아지트냐면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네.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렇게 유명할 때 네. 뭐 요즘에도 보니까 이제 가수들 카드들이 막 많이 맞아요. 나오더라고요. 포카. 그 포카라고 하나요? 네. 아, 포토카드. 네. 근데 저희 그 H.O.T 뭐 서태지와 애들의 포토카드가 있는데 있었죠. 어머니가 용돈을 주시면 그거를 이제 의미 있게 써야 되는데 네. 이제 그런 쓰잘데기 없는 부모님들이 볼 때 네. 그런데 쓰면 혼나잖아요. 네. 그럼 이걸 집에 못 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. 네. 그럼 이제 친구들끼리 어느 바깥에 한 공간을 우리의 아지트다라고 해놓고 아. 거기 안에다가 뭐 우리가 산 카드나 이런 것들을 다 놓아놓고 네. 네, 집에 와서 또 이제 생활하다가 또 또 나중에 이제 그 카드 보고 막 놀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 있었어요. 네. 어떤 간섭도 없고 압박도 맞아 없고. 혼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근데 그 편안한 공간에서는 곳. 우리들끼리 너무 편안한 거예요. 아. 네. 네. 그래서 이런 그 안전기지를 네. 저는 아지트다. 아, 네. 좀 구식적 용어일 수 있는데. 제가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네. 진짜 이렇게 이해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아지트 그러면 공간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들었고 안전기지가 공간인가?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비빌 언덕 했을 때는 관계인가? 사람인가?에 대한 네네. 고민을 했는데 결국 하준쌤 얘기도 친구들과 관계에서의 그거네요. 그럴 수 그러니까요. 있죠. 그 그러니까 안에서 양쪽 그 공간적 개념도 있고, 있고, 사실 관계적 개념도 내 마음이 되게 편한 그렇죠. 관계적인 것도 분명히 네. 그 안에 아지트 안에 있었네요. 네네. 그러니까 네. 안전기지라는 말 자체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질 수 있는 공간, 사람 네.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아이들이 이제 좀 불안할 때 아이들에게 위안이 되는 그 물건들도 있잖아요. 네, 네. 그렇죠. 네. 그 뭐 애착 이불 같은 거. 애착 이불, 네네네. 애착 인형 이런 애착 것들은 인형. 진짜 해지고 해졌는데도 애들이 이제 계속 들고 다니는 거죠. 불안과 네. 긴장을 낮추기 위한. 음. 네, 근데 어릴 때는 그런 식으로,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는 이제 주 양육자와 관계에서 이제 위안을 주는 엄마가 필요하고.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마와 애착을 맺으면서 엄마에게서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안정감을 얻었다면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물건들을 찾기 시작하죠. 그러니까 엄마가 없을 때 내가 인형을 붙들었더니 위안이 됐어. 엄마를 대신해 줄 수 있네. 그러면서 인형에게 애착을 갖게 되고 우리가 그걸 편하게 애착 인형 얘기하죠. 그게 이불이 될 수도 있고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성장하면서 그게 친구가 되기도 하고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네. 그러면서 안전기지 그러니까 애착을 맺는 그 대상은 계속 성장에 따라서 옮겨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. 네. 성인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안전기지가 필요한가? 라는 부분을 좀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네. 어른들도 안전기지가 필요한가요? 필요하죠.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왜 필요하죠? 어른들은? 어른들도 똑같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 그리고 똑같은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비록 우리가 좀 커서 뭐 머리도 크고 생각도 크고 마음도 컸다고 하지만 네. 사실 우리도 이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 그리고 관계 안에서 이제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이런 거를 아예 안 느낄 수가 없잖아요. 그럼요. 그렇기 때문에 성인에게도 네. 동일하게 안전기지가
반드시 필요하죠. 필수적이다라고 네. 생각을 하거든요. 우리가 은근히 이제 좀 독립적이고 잘 기능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 없이 혼자서 잘 사는 걸 되게 잘 산다고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고 기대고 싶은 게 당연한 욕구이고 네. 네. 그런 대상이 필요하죠. 선임들도. 그럼요. 두 분의 얘기 들으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안전기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. 이야기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전기지를 경험해 본 사람도 있고 그렇죠. 내가 원하는 만큼 내 기대만큼 안전기지가 돼주지 않은 환경과 이제 관계들도 있잖아요. 또 그렇죠. 어렸을 때 어린이들은 선택할 수 없잖아요. 내 그럼요. 부모를 선택해서 떠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뭐 폭력적인 상황이나 학대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서 자란 사람들도 있잖아요. 안전기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. 네, 저의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저의 어린 시절은 늘 불안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안전기지가 네. 없었다는 거죠. 네. 그러면 자꾸 무엇인가를 찾게 돼요. 네. 왜냐하면 내가 자꾸 불안하니까 네. 무엇인가를 찾아서 내가 좀 심신의 안정,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자꾸 막 돌아다녀요. 떠돌이처럼. 네, 그런데 여전히 기대를 하더라도 또 그게 또 내 마음대로 충족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되게 속상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정처 없이 계속 떠다니는 거죠. 네. 내가 어렸을 때 누군가가 나의 안전기지가 잘 그 굳건히 이제 뿌리 깊은 나무처럼 있었다면 훨씬 더 그 안에서 좀 안정감을 충족히 얻은 다음에 네. 좀 저의 삶을 그래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이랬을 텐데 네. 너무 이제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죠. 그쵸. 중요한 것은 축적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 문제가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네. 그쵸. 여전히 나는 네. 맞아요. 불안하고 네. 여전히 나는 충족이 안 되고 네. 뭔가를 찾고. 뭔가를 찾고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응집된 자기가 없는 거잖아요.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를 또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. 우리가 그렇게 커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불안하고 그러니까 내 패턴이 됐는데도 모르고 여전히 뭔가 자꾸 나를 안정시켜줄 뭔가를 찾으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겠다. 네. 내가 어디서부터 어려움이 생겼는지 모른 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. 네네. 그러니까 문제는 불안하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뭔가 이렇게 고요한 상태 이런 상태가 늘 이제 없기 때문에 또 생각도 그렇게 뭔가 우선순위를 세우고 막 정렬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. 그쵸. 불안하면. 맞아요. 네. 나의 이제 결핍이 계속 있는데 그거를 자꾸 채워 나가려고 내가 너무 과하게 행동을 할 때도 있고, 네, 막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. 되게 슬픈 네, 일이죠. 어떻게 맞아요. 보면. 맞아요.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래요.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되게 편안하고 싶은데 항상 소란스러운 거야. 불안한 거야. 그러니까 회색 같고 살얼음판 같은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몸으로 흡수했다라는 걸 되게 늦게 알았죠. 네. 그래서 내가 계속 뭔가 누군가를 이렇게 의지할 대상을 찾고 그렇지만 완전히 의지할 만한 대상을 이렇게 마음을 여긴 좀 힘들고 그래서 막 되게 독립적이었다가 하지만 마음속엔 갈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. 안전기지를 찾고자 하는 시도였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그럼 진정한 자기가 되려면 안전기지가 꼭 필요한 거겠어요. 네, 뭔가를 계속 찾아다니고 예.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서 거기서 나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는 거잖아요. 내 안전기지가 있을 때 거기서 다른 곳을 탐색할 수 있도록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수 있잖아요. 그러면서 네네. 진짜 나는 누구인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응집된 자기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려면 안전기지가 꼭 필요하겠다. 네. 네, 생각이 듭니다. 네, 우리가 모래사장 막 옛날에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.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네. 그냥 밑에 단단한 어떤 네. 시멘트 위에 짓는 집 네.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보면 모래 위에 아무리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쌓아놔도 맞아요. 사실 근간이 흔들려 네. 버리면 다 무너지는 네, 것처럼 작은 파도, 네. 바람에도 이 안전기지라는 것이 아까 뭐 비빌 언덕이나 아지트나 그러니까 이런 공간 안에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충분히 충족하게 나의 안정감을 먼저 획득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
그러니까 저의 갈망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싶다. 네. 누군가가 나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다.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끝까지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. 이제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네요. 네네네. 네. 안정기지는 그러면 나를 계속해서 바라봐주고 응시해주고 집중해주는 대상이겠어요. 근데 이제 부모가 그걸 잘 못해주는 경우가 있죠.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부부싸움으로 자기들의 불안과 갈등에 너무 몰입되어 있으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펴봐주기 너무 어렵고 그쵸. 그렇죠. 아이가 불안하고 힘들고 외롭고 그런 순간들에 그 정서를 알아준다든지 감정을 읽어준다든지 그걸 담아내준다든지 또는 아이가 자기를 찾으려고 막 공격성을 드러내는 그런 순간들에 부모님이 그걸 담아내줄 여력이 없죠. 네. 네, 그러다 보면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찾아 나설 수가 없는 네, 그런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. 네. 이제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불안하고 네 그렇게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성장해서 안전기지를 찾고 누군가의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상담이라는 일을 또 하기까지 네. 성장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. 네. 네, 우리가 이제 부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생후 처음에는 부모와 관계가 되게 중요하니까. 근데 이제 이게 결정적이다라고 보면 또 안 되는 게 있죠. 그렇죠. 네, 맞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.